설레던 학창시절 처음 접했을 때의 그 감동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지만 제게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성찰시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철학자,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쓴 Ich und Du, 바로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2003년 3월 20일) 선종하여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1976년 파리 솔로몬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7년 파리 국립대학 제7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박도식 신부님이 1980년대 초 독일어로 된 원서를 주셔서 읽어보았는데 비교적 쉽고 이해하기 좋았던 책입니다. 나중에 한국말로 번역된 번역서를 읽어보니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한글 번역서를 보았다면 저는 그 책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저에게 위대한 나와 비참한 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명쾌하게 인간과 인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우후 이히 운트 두 또는 이히 운트 디히 나와 너는 제게 인간은 무엇이고 또 인생이 무엇인가로 고민할 시간을 줄여진 책이었고 보다 일찍 접했으면 좀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일독을 권하면서 더 나이 들어 그 감흥이 다 사라지기 전에 잠시 저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를 다시 정리할 겸 미리 제가 읽고 접했던 그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1878년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마르틴 부버는 독일에서 성장하며 학교를 다녔고 그 후 나치당에 의해서 독일에서 추방당한 뒤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대학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미국 등 유엔이 이스라엘을 승인하자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팔레스타인들이 살던 집을 접수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르틴 부버가 접수하여 산 집이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의 집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유태인의 팔레스타인 탄압의 예로 자신의 집을 마르틴 부버에게 빼앗겼던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1935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2003년에 사망하기까지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영문학자로서 문학평론가로서 또 음악평론가로서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섭렵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이스라엘 병사에게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전사로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이죠. 1978년 제국주의적 서양 위주의 사고방식을 비판한 오리엔탈리즘으로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왔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르틴 부버는 이스라엘에서 대학 교수로 1965년 생을 마감하면서 아랍인들에 대한 반성으로 아랍계 학생 장학금을 만들도록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와 너, 이히 운트 두, 이히 운트 디히.
인간과 인생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나와 나, 나와 너, 나와 그것으로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인간과 인생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하다못해 불교에서까지 마르틴 부보의 나와 너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하곤 합니다. 하여 많은 천주교 신자는 마르틴 부보가 신분짐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개신교에서는 마르틴 부보가 목사님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던 나와 너, 이히 und du, 이히 und dich 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였기에 많은 부분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나와 나, 이히 und ih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위대한 모습의 나와 그리고 비참한 모습의 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위대한 모습의 나에는 첫 번째 필연적 존재로서의 나, 두 번째 능동적 존재로서의 나, 세 번째 주체적 존재로서의 나, 그리고 네 번째 자유의지적 존재로서의 나가 있습니다. 위대한 모습의 나의 첫 번째 필연적 존재로서의 나는 우선 세상에서 나만 가장 잘나고 고귀한 모습으로 탄생한 필연적인, 이렇게 위대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창한 태몽으로 주위의 온갖 축복 속에 태어나 세상의 나의 존재를 큰 울음으로 알린 아주 고귀한 존재이지요. 그리고 위대한 모습의 나 두 번째, 능동적 존재로서의 나는 내 삶 속의 주인공으로서 고귀한 나만의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조차도 내 삶이라는 거대한 휴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기품 있게 걸어가려고 스스로 마인까지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또 위대한 모습이 나 세 번째,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이 세상이라는 극장 속에서 나 이외의 모든 다른 삶을 쳐다보는 유일한 관객이기도 하죠. 나의 논평과 나의 인지만이 유일한 세상 극장의 평가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모습의 나 네 번째, 자유의지적 존재로서의 나는 실제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자 또 가장 큰 실수이기도 한 것이 나의 자유로운 사고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그 어떤 사고를 하여도 되는 유일한 절대자입니다. 나는 내 사고 속에서 그 누구를 범하여도 되고 차마 입으로 표현 못할 상상을 하여도 됩니다. 정말 위대하고 고귀한 나가 아닙니까? 허나 위대하다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 비참한 모습의 나에는 첫 번째 피조물적인 존재로서의 나와 두 번째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나, 세 번째 종속적 존재로서의 나,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구속된 사고적 존재로서의 나가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의 나의 첫 번째 피조물적인 존재로 쓰인 나는 어쩌면 나의 부모님들의 일순간 동물적인 성적 환락의 부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쩌면 기대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저게 왜 태어나서 내지는 이러려면 왜 날 만들었나 라는 식의 비참한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는,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주 우연적인 비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긴 내가 한순간에 없어진다 해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갈 것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열심히들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비참한 모습의 나의 두 번째 수동적 존재로서의 나는, 삶의 주인공인 줄 알았던 나는 비동적이고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며칠만 호젓하게 살아줘도 내 주위의 사람들은 분명 가출 신고를 낼 것이고 직장에서는 무단 근무지휘 등으로 엄청난 제재 조치가 가해질 겁니다. 인터넷 온라인만 하여도 이제는 온라인 친구들조차도 나를 찾는 수색 작업을 감행할 정도로 나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또 비참한 모습의 나의 세 번째 종속적 존재로서의 나는, 수많은 시선들로 인하여 나는 제약받고 또 절제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유롭고 싶다고 나체가 되어 길거리에서 날뛰면 분명히 정신병원이든 파출소든 격리 조치가 취해지겠죠. 그리고 철저히 다른 주인공들을 위해 나는 죽어라 처절한 조연만 연출하여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참한 모습의 나 네 번째 구속된 사고적 존재로서의 나는, 나의 사고와 그 표현조차도 구속받고 있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 신화를 들먹이며 나의 위험천만한 사고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로 위장하여 거창한 기만을 떨지 않고서는 금단의 손을 사고에서조차 넘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나와 비참한 나의 입장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창한 태몽을 가지고 태어났어야만 했던 필연적 존재이며 언제나 돋보이고 주목받는 주인공이며 나의 평가가 언제나 무한히 미치는 아주 자유로운 사고를 지닌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늘 내가 왜 태어나서를 읊조리며 우연적 태생의 피조물적 존재로서 비동적으로 이곳저곳 눈치를 보며 늘 들러리서듯 조연으로 살아가며 함부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 삶 자체가 인생이죠. 자, 그러면 나와 너, ich und du, ich und die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위대한 나의 요소들을 인식할 때 위대한 너가 있음을 느끼게 되고 위대한 나를 구하듯 위대한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인 내가 또 다른 인간인 너와의 대비된 관계 속에서 위대한 인간과 위대한 인간으로서 조화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나와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만이 오직 그 위대한 필연적인 존재성을 가져야 하고 나만이 오직 그 위대한 주체적 삶의 주인공이어야 하고 나만이 오직 그 위대한 평가를 남발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 관객이어야 하고 나만이 오직 그 위대한 자유로운 사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나에게 있어 너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보잘것없는 그것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난 1980년 한국에서 전두환에게 나와 너의 관계가 있었다면 5.18의 학살은 없었을 겁니다. 전두환에게는 자신만이 위대하고 싶었던 나와 그것의 관계만 있었기에 금남로에는 창자가 터지고 둔부가 날아간 뇌수가 흐르는 그것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국에서 우리 모두는 무슨 사고로 한두 명쯤 죽었다는 소리쯤에는 눈 하나 끔쩍 않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말았죠. 나의 너의 관계가 회복되어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 위대한 모습을 존중하며 온전한 인생을 구가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